자, 이렇게 등록이 한 상태에서 자, 딜리트 2번 하고 이제 리스트 하시면 에러가 나네요. 자, 삭제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사이즈로 리스트를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안 바꿨네요. 생각해보니까 요거 필요 있습니까? 요거 필요 없죠. 요거. 자,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도입하면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건 이제 길이랑 따로 작동하는 데이터 사이즈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자, 뭘로 제공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이디스 얘네 개수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동시에 3개를 한꺼번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사이즈를 구하시면 돼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스 점 사이즈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추가하면은 사이즈 하나 늘어나고 지우면은 사이즈 하나 줄어들고 자동적으로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이 사이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해보면 A, B, D 이렇게 할게요. 그냥 빠르게 C, D, D. 자, 이렇게 2개 있고요. 딜리트 2번. 자, 그러면 2번이 지워지죠. 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능을 좀 구현하시려면은 요것도 출력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요구사항 보시면 없는 번호 입력했을 때도 처리가 돼야 돼요. 그죠? 올바르지 않은 게시물을 선택하면 게시물이 없다고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렇게 리무브 다 하고 포문이 올바르게 끝나면 삭제가 완료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입력받은 값이 요거였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 다 찾아보고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여기 아이디를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없다고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여기다 이렇게 LG를 하십니다. 같으면 이렇게 하고 같지 않으면은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폼은 다 돌아봐야 알 수 있죠. 그렇죠? 폼은 그 게시물이 내가 찾는 게시물을 제일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거 맞지 않다고 바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됩니다. 포문이 끝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돼요.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그러니까 여기 포문 안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밖에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밖에서 판단해야 돼요. 포문 밖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실행되면 안 되고, 정말로 존재하지 않을 때만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 포문을 일단 감싸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조건만 잘 정해 주시면 돼요. 어떤 조건? 아이디가 없을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자, 여러분들 이 포문을 보시면 이게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문 타죠. 같은 게 없으면은
이 포문이 끝날 때까지 이 포문을 안 타겠죠. 여기 이 포문 안에 있는 이 포문을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거 판단 가능합니다. 이 밑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자, 어떤 곳에서 어떤 곳에 뭔가 정보를 알려주려면 데이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true가 올 수도 있고 false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변수에다가 있을 조건값, 없을 조건값 하나 넣어서 얘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능해요. 인트로 할게요. 가장 직관적으로. 그래서 1이면은 있음, 0이면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2면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그지스트 플래그. 자, 일단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문 끝날 때까지 이 포문이 안 타거나 이 포문이 아예 실행이 안 되거나 조건에 안 맞아서, 아니면 포문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문이 실행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넘어오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면은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돼요. 그쵸? 요거 없으면, 안 타면은 무조건 이게 실행되겠죠. 우리가 2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이거 탔다, 이거 탔다 하면은 이미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 찾은 거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때 값을 바꿔주면 돼요. 이 값이 2가 아니면 되죠. 1로 바꿔주시면 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주시면 되고,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랑 얘랑은 상호 배타적이죠. 그렇죠? 얘가 실행되면 얘가 실행되면 안 되고, 얘가 실행되면 얘가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LG 붙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3번을 지워보려고 할게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고요. 변화 없고요. 자, 2번 지우면 2번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 기능은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요구사항 5번만 잠깐 살짝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번호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2개. 그죠? 딱 2개밖에 없었는데, 이 번호라는 정보가 하나 추가되면서 우리는 게시물을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해서는 3개의 저장소가 필요해졌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작성자 정보나 작성일 정보, 조회수, 좋아요, 이런 정보들도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의 저장소가 또 더 필요하겠죠. 계속. 자, 그러면은 이게 지우려고 할 때도 이 리스트 하나씩 다 정해가지고 리무브 하나씩 다 해줘야 되고, 뭔가 되게 낱개로 돼 있어서 되게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게시물 관련 정보들을 게시물 바구니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구니들을 여러 개 갖고 다니면 게시물 여러 개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바구니 같은 거라고 했죠. 사람 정보를 표현할 때 3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낱개로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A 사람 거를 B 사람이 쓸 수도 있고, 그쵸? 정확성이 깨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구니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홍길동에 대한 정보는 싹 바구니에 담고 바구니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게시물이 3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면 무조건 그 3개의 데이터를 바구니 하나 준비해서 때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구니를 만드는 틀이 클래스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로 줄여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게시물 하나 만들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합니까? 인트 하나 필요하고요. 스트링 2개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의 게시물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구조에서. 자, 그러면은 한번 new 했을 때 그 세 개가 딱 하고 만들어지면 되죠. 그래서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article이라고 할게요. 게시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int 하나 집어넣을 거고 스트링 2개 집어넣을 거예요. 자, 뭐 int는 id가 되겠고 스트링은 title이 되겠고 body가 되겠죠. 자,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물 하나를 이렇게 3개의 데이터로 다룰 수도 있지만 요 아티클이라는 인스턴스 하나로 다룰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하는 부분만 살짝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add를 하실 때 요게 번호 정보고요. no. 타이틀이 제목, 바디가 내용이잖아요. 요거 한 번에 일단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바구니 필요하죠? 자, 아티클 바구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하죠? 지금 이 바구니는 비어있죠? 지금 막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뭐 넣겠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총 3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id라는 공간이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공간이 있고 바디라는 공간이 있는 거죠. 3개의 공간이 있는 바구니잖아요. 그죠? 알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넘버 넣어주시고 요거는 요 밑에 가서 타이틀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우리가 입력한 제목값을 그대로 요 바구니에 넣는 겁니다. 자, 우리 바디는 이쯤에다 넣으면 되겠죠? 바디. 자, 이렇게 하면은 바구니에다가 3개 저장한 거죠. 그럼 요 A라는 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게시물을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장할 때도 어디에 저장하면 됩니까? 똑같이 리스트에 저장할 건데, 자, 이제 저장하려는 게 인티저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니고 뭡니까? 아티클이라는 인스턴스 타입이죠. 자, 그럼 저장소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하고 아티클 저장하는 저장소. 자, 이렇게 만드시면 최종적으로 A 하나 저장하면, 자, 요 아티클스가 아티클 저장하는 리스트고요. 여기다 add해서 A 저장하면 3개 다 저장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이제 없어도 돼요. IDs add, titles add, bodies add 이렇게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게시물을 하나의 그 구조로 만들어서 다루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부분이랑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 요거 캡슐화도 안 돼 있죠? 캡슐화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한 내용, 여러분들 지금 한 내용을 일단 저장하시고 자, 요거 다시 킵니다. 요거 만약 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거 다시 프로젝트 우클릭, 프로퍼티스, 로케이션 그래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진입하시고요. 자, 하고 우클릭 git 배시 히어. 자, 이렇게 명령창이 열리면, 자, 일단 git 스테이터스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저장소랑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파일은 있는데 내용이 좀 변경돼서 다르다 이런 의미고, 아티클은 저장소에는 없는 파일이다 라는 의미예요. 둘 다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git에서 add 한 다음에 요거 추가하고 요거 추가하면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한 번에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점이라고 하시면은 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도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add해서 인덱스에 올리고, 인덱스에 있는 걸 커밋해서 로컬 저장소에 올리고, 로컬 저장소에 있는 걸 푸시해서 원격 저장소에 올리는 거예요. 자, add하고 스테이터스 해보시면은 두 개가 추가가 됐죠. 요걸 이제 일단 내 로컬 저장소에 반영을 하겠다. config, 아니 다시요. commit 대시 m 쌍따옴표 두 개, 여기다가 메시지 적어주시면 돼요. 삭제 기능 추가 아티클 일체 구입, 이 정도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커밋이 됐죠? 만약 커밋이 안 되시면은 그거 유저 등록을 다시 하셔야 돼요. 유저 등록 안 하면 커밋 안 되실 거예요. 네, 우리 아까 다 했으니까 아마 다 되실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하면 된다 이제? 한번 스테이터스 다시 해보시면 이제 요거 삭제됐죠? 저장소에 반영이 되면 삭제가 됩니다. 최종 푸시하시면 돼요 이제. 오리진 마스터. 자, 왜 오리진인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원격 저장소를 그 주소가 너무 기니까 별명 지은 겁니다. 오리진이라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주소 그냥 적어도 돼요. 꺼졌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주소 적어도 되고 별명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계정 정보 등록하시고, 비밀번호 등록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컴플리트. 자, 그리고 어차피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저장 보시면 제 코멘트 그대로 삭제 기능 추가, 객체 도입, 여기를 눌러보시면 삭제되고 추가된 부분, 변경된 부분 이렇게 다 색깔별로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요거를 한번 올리세요. 이제 여러분들 코드를.